네, 안녕하십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홍승혁입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1회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요. 대성 콘텐츠 평가단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에서는 이제 팀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팀 대표로서 아이들 그 친구들을 이끌면서 대상을 수상했고요. 현재는 대성 모의고사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저희가 주도해 나가면서 이게 진짜 수능 트렌드다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T에서 경기고 중동고 1등급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블랙라벨 검수위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 교재 중에서 어머님들께서 아실 만한 교재로는 고쟁이하고 수학의 바이블을 검수했습니다. 일단 학교별 수학 분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고 먼저 보겠습니다. 경기고 수학이 쉽지는 않죠. 물론 커트라인이 높으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학교 프린트에 대한 변형을 완벽하게 대비를 하면은 커트라인이 꽤나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항 구성은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6문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킬러 문항 비율도 30% 정도로 적정한 수준인 것 같고요. 특징으로는 계산 압박, 학부 연계, 쇼크 활용도 감소 문항이 출제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기출인데요. 이번 연도 고1 1학기 중간 객관식 15번이었습니다. 객관식에서 맨 마지막 문항이었고요. 그 마지막 문항에 대해서 요거는 학부 연계거든요. 학부 연계라서 학교 프린트를 대비했으면은 요게 나올 거라는 거는 어느 강사든 어느 학생이든 알았을 것 같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가 나오더라도 어떤 숫자 변형이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까지 이런 숫자 변형들로 쇼커까지 완벽하게 똑같게 아이들을 대비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객관식 14번, 객관식에서 두 번째로 쉬운 문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부 연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항 구성상 요 번호대에 학부 말고 다른 문제, 학교 프린트 말고 다른 문제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완벽하게 똑같은 원본을 가져와가지고 아이들을 시험 대비시켰습니다. 학교 프린트에 없던 문제도 대비할 수 있게 컨텐츠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요 정도는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중동고입니다.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4문항, 단답형 3문항, 서술형 3문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술형이 있는 만큼 감점이 꽤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 비율도 높은 데다가 부교재 같은 경우 올림포스 고난도 절대등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점점점이라고 붙여놓은 건 간단합니다. 매년 부교재가 바뀝니다. 절대등급이었다가 올림포스 고난도였다가 그 다음에 뭐 수학의 신이었다가 어려운 문제집들은 다 부교재로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시고 계세요. 특징으로는 계산 압박, 부교재 연계, 자체 제작 문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기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동고에서 이제 정말 오랫동안 선호하는 문항 유형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좀 깔끔하고 더 어렵게 문항을 대비하면서 아이들이 이번에도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 같은 경우에 서답형 5번입니다. 5번인데 이제 서답형 문제에서 서술형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려운 서술형 문제였는데 부교재 변형입니다. 부교재 변형인데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제가 다 대비시켰어요. 어떤 숫자 변형이든 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 변형으로 아이들에게 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 5번에 대한 솔루션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1인데 내년 거를 대비하셔야겠죠. 대수랑 확통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정에서 대수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이제 확통이 얼마나 까다로운 과목인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계정 교육 과정에서는 대수가 중점을 잡고 있다,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일단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부터 그 맥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수능, 그 다음에 2025년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곳에서 공통 22번, 공통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수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렇게 낼 거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어요. 작년 수능도 그렇고요. 2028년 수능을 예시문항을 줬죠. 이제 이거를 28학년도 수능 보는 친구들한테는 이거 예시로 줄 테니까 요대로 대비해라는 예시문항입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제가 대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럼 내신에서는 어떻게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신 출제 소스는 간단합니다. 고난도 기출입니다. 고난도 기출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고3 거예요. 고2 것도 아니고 고3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웠던 객관식 문항입니다. 요걸 가지고 와가지고 2026년 올해입니다.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서답형 3번. 그래서 서술형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기출에 대한 완벽한 분석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한두 번 도전을 해봐야 이렇게 2학년 올라가서 확실하게 100점 맞을 수 있게 아이들이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은 고3 것만 가져오냐? 아닙니다. 고2 것도 가져오는데요. 고2 교육청 모의고사 30번입니다. 30번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비시행에서도 맨 마지막 번호였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모의평가 한번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30번의 난이도는 극악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중동고에서 올해 객관식 14번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에서 맨 마지막 문제이므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따로 프린트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대비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풀고 들어가야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14번을 맞출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는 도대체 왜 자꾸 강조를 하시는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이 계정에서 확통 같은 경우에는 원순열이라는 개념이 제외가 됐어요. 그 다음에 모비율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됐습니다. 모비율은 아이들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수학과를 들어가든 아니면 다른 과를 들어가든 확통을 다루는 친구들이라면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개념을 처음에 확실하게 잡고 안 들어가면 이 부분에서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내신 출제는 어떻게 되냐? 2025년 중동고 기출이 왼쪽에 있는데요. 보기에는 간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높은 거 같지 않은데? 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 해설입니다. 중간에 잘랐어요. 네, 중간에 잘랐습니다. 지금 1, 2페이지로 되어 있고 케이스 1, 2로 나눠져 있는데 이 뒤에도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가 더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래서 확통에 대한 솔루션은 딱 한 가지예요. 기준을 잘 잡는 거.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잡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기초 개념 잡을 때부터 잘 하셔야 돼요. 기초 개념에서 헷갈리면요. 이 뒤가 다 무너져요. 아이들이 고3 올라가서 제일 많이 공부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확통이에요. 왜 공부를 다시 할까요? 그 전에 이미 선행을 했을 텐데. 기초 개념이 안 잡혀서요. 자신만의 기준 세우는 법을 모른다면 이 확통에서는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게시글입니다. 확통 진짜 못하겠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아이들이 곤란한 자신들의 고민글들을 많이 올려요. 그런데 경우에서부터 정확하게 습득해야 된다. 고1 거죠. 여기서 습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같은 거 다른 거 자신만의 기준을 잡는 게 조금 더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의 수에서 이제 올라오는 과목, 베이스 과목이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 잡는 게 확실하게 된 친구들이 확실하게 확통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강조드립니다. 기본부터 탄탄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경우의 수 파트를 확통 강의 처음 할 때 다시 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잊어먹었을 거니까 잊어먹었더라도 개념 강의 해주고 유형풀이 해주고 한다면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확통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자랑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텐츠는 접니다. 콘텐츠는 홍승혁인데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이라는 거는 과목별로 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 과목에서 제일 잘한 과목, 그 다음에 제일 잘 출품한 모의고사만을 대상을 주게 되는데 3회차 같은 경우에는 그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당선작도 없어요. 이렇게 엄중한 퀄리티 체크 속에서 수학으로 유일하게 대상을 타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번 1학기 중간 시즌인데요. 1학기 중간 시즌에 실전 모의고사만 150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아이들에게 배포하고 뭐 학원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고 했는데 이 정도로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올해 총 500개의 실전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적중률도 대단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맞췄어요가 적중률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입장에서 맞췄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시험 끝나고 전화 오고 시험 끝나고 신나가지고 카톡하고 선생님 맞췄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이들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카톡도 보시면 시험 문제 예측 기깔나게 하시네요. 뭐 안 어려웠어요. 푼 거 다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킬러 선생님 덕분에 맞췄다.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는 아니고 선생님과 제자의 선에서 사랑합니다. 저도 이제 받고선 당황했는데 나도 그건 바라지 않아 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느끼는 것
처럼 적중률 자체를 확실하게 보장드립니다. 그 다음은 관리도 깔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뭘 고쳐야 되는지 찍은 문제라고 해도 다시 봐야 됩니다. 피드백 다시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확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거라고요. 그 기준을 잘못 세웠을 때를 대비해서 피드백도 이렇게 상세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개념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이런 거 보시면서 다시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개별 피드백도 따로 드립니다. 요거는 문항별로 드리는 피드백이에요. 네. 그 결과물입니다. 전교 1등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 전교 1등이 전체 페이지를 다 채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성적 상승을 하려면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성적 상승은 저만 따라왔을 때, 저를 따라왔을 때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대수 실력반 안내입니다. 네, 대수 실력반 같은 경우에는 11회로 구성이 되고요. 실력반 같은 경우에는 1회차를 막 끝내고 나서 난 이제 2회차를 확실하게 다지고 싶다라시는 분들, 그런 학생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작년까지 한 2, 3회차는 돌려봤어. 아니 올해까지 2, 3회차 돌려봤어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오셔야 되고요. 어삼쉬사라고 하시죠. 어삼쉬사. 어려운 3점, 쉬운 4점입니다. 그걸 완벽하게 정복하고 쉬운 4점 넘어서 중간 난이도 4점 있죠? 그 4점까지 맞추고 싶다면 이 강의를 꼭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과 통계입니다. 7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확통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실력반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개념부터 시작을 합니다. 개념은 무조건 들어가고요. 내신과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 그 다음에 좋은 퀄리티의 문제 유형들을 아이들에게 학습시키면서 아이들의 실력을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한 번 봤는데 까먹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봐도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프린트도 주고 피드백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이뤄내겠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리다가 시간표를 말씀 못 드렸는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은 9시 반부터 4시 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화목 9시 반부터 4시 반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규반 안내 드리는데요. 경기하고 중동 연합반입니다. 경기 중동 연합반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화요일 토요일 6시부터 10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2학기 때를 대비해서 원래 한 사이클을 확실하게 잡고 가자, 공수투 확실하게 잡고 가자라는 분들은 요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소일 정규반인데요. 단소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탄은 홍진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11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요일 일요일 6시부터 10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정된 1등급을 위해서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